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춘희는 죽기 전날 밤 시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옹기 속에서 까만 가루가 든 주머니 하나. 춘희의 손이 떨렸지요. 코끝에 스친 냄새는 분명 비상 쥐약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방집 며느리 춘희가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이고, 그 착한 사람이 시어머니 구박에 남편 무시에 정말 기가 막혔지. 근데 말이야, 죽기 전날 밤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대. 그렇습니다. 춘희는 죽기 전날 밤 시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옹기 속에서 까만 가루가 든 주머니 하나. 춘희의 손이 떨렸지요. 코끝에 스친 냄새는 분명 비상 쥐약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그날 저녁 춘희는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내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어머님, 제가 먼저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춘희가 약사발을 단숨에 비우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춘희야, 너 그걸... 춘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저는 약방집 며느리입니다. 이 집에 있는 약재는 하나도 빠짐없이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이 약에 들어간 것이 비상이 아니라 어머님이 30년간 드신 녹용이라는 것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그만. 3년 전 춘희가 이 약방집에 시집 온 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춘희 저 처자, 복도 많지. 약방집이면 부잣집 아니겠어? 게다가 남편도 한양의원에서 공부했다잖아.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했습니다. 신랑 박서방은 춘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며 내뱉었지요. 난 과거 공부하러 한양 가야 하오. 집안일은 어머니께 물어서 하시오. 쿵, 문이 닫히고 춘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새벽 4시에 춘희를 깨웠습니다. 며느라, 약방문 여는 시간이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니라. 어서 일어나 약재 손질하거라. 춘희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인삼 다듬기 손톱 밑까지 물이 들도록. 오전 6시 약탕기 불 지피기 연기에 눈물 흘리며. 오전 9시 손님 약 짓기 무릎 꿇고 절구질. 오후 2시 약재 말리기 햇볕에 머리 지끈거리며. 저녁 6시 시어머니 저녁상 12첩 반상. 밤 10시 약장 정리 기름종이에 약재명 쓰기. 잠은 언제 자느냐고요?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확인하러 왔거든요. 춘희야, 아직도 안 잤느냐? 예, 어머님. 내일 쓸 약재 준비 중입니다. 그래, 그래야 약방집 며느리지. 탁! 문이 닫히면 춘희는 무릎을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인가 머슴인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약방 수입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하루 매출이 은자 10량, 한 달이면 300량. 춘희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쌀 100가마니 값이었지요. 그런데 춘희가 받은 건 한 달에 딱 한 번. 시어머니가 내미는 엽전 50량. 춘희야, 내 친정에 보내거라. 춘희는 그 돈을 받아들고 또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도 감사히 받아야지. 하지만 춘희가 모르는 게 있었지요. 그 50량은 원래 500량이었고 시어머니가 450량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춘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주변에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느 날 약재 정리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요. 허허, 이번 달도 400냥은 챙겼구먼. 남편 과거 공부비라고 하면 춘희는 또 고개를 끄덕이겠지.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춘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그날 밤 춘희는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거 공부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남편은 책장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요. 글쎄, 한 달에 10냥이면 좋카오. 춘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0냥? 그럼 나머지 490냥은 다음 날부터 춘희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약방의 돈 흐름을, 이 집안의 진실을,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지요. 약장 뒤편에 숨겨진 옹기 속 빼곡히 쌓인 은자 뭉치, 적어도 5,000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춘희는 그 순간 깨달았지요. 나는 소가 아니라 금 캐는 노예였구나. 하지만 춘희는 참았습니다. 분노를 사귀고 눈물을 삼키고 더 깊이 관찰했지요. 그리고 3개월 후 춘희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마시는 약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녹용탕. 그런데 이상했지요. 약재를 보니 녹용이 아니라 값싼 사슴뿔가루였던 겁니다. 춘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30년간 가짜를 드셨구나. 그래서 얼굴이 그리 누렇고 기운이 없으셨던 거군. 춘희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지요. 진짜 녹용으로 바꿔드리는 계획을.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어머님, 제가 약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춘희가 무릎 꿇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지요. 내가 약을? 그냥 약재나 다듬고 있거라.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30년간 드신 약이 가짜 녹용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약재상 주인이 30년간 어머님을 속인 겁니다. 진짜 녹용은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춘희가 작은 주머니를 꺼내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지요. 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향은 맞습니다. 진짜 녹용입니다. 한양 양령시에서 직접 구해온 최상품 녹용이지요. 시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30년간 가짜를 먹었다니. 그래서 기운이 안 났던 거구나. 춘희야, 그걸 어디서? 제 친정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냥에 은자 50냥 하는 귀한 약재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지요. 그래. 그럼 나한테 주는 게냐?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리긴 드리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제가 친정에 갈 때 은자 100냥을 주십시오. 그럼 매달 이 녹용을 계속 구해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주판을 두드렸지요. 한 달에 100냥, 내가 500냥씩 챙기니까 400냥은 남네. 그리고 진짜 녹용을 먹으면 좋다, 그리하거라. 춘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달 춘희에게 100냥을 주었고 춘희는 진짜 녹용탕을 끓여 올렸지요.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허허, 역시 진짜는 다르구나. 시어머니는 흐뭇해하며 춘희를 처음으로 칭찬했지요. 춘희야, 내가 이렇게 효도하니 정말 기특하구나. 춘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공감되시면 이응지은 남겨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지요. 얼굴에 윤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춘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녹용값이 올랐습니다.
뭐, 얼마나? 한 냥의 은자 100냥입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지요. 100냥? 그럼 내가, 예, 한 달에 200냥을 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미 몸이 녹용에 길들여져 끊으면 다시 예전처럼 기운 없는 노파로 돌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좋다. 200냥 주마. 춘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300냥 남으시네요, 어머님. 1년이 지났습니다. 춘희는 매달 시어머니에게서 200냥씩 받아갔고 그 돈으로 무언가를 준비했지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 약방의 주인이 되는 것. 춘희는 몰래 한양의 양령시에 가서 최고급 약재들을 사들였고 자신만의 단골 손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춘희 며느리가 지은 약은 정말 신기해. 내 오래된 담적병이 싹 나았다니까? 소문이 퍼지자 춘희를 찾는 손님이 늘었고 시어머니의 손님은 점점 줄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약방 수입의 절반이 춘희 이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지요. 춘희 없이는 약방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춘희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어머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녹용탕을 올립니다. 뭐? 마지막? 예.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남편께서도 과거에 낙방하셨고 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으시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지요. 잠깐, 춘희야. 내가 가면 약방은 어쩌고. 약방은 제가 가져갑니다. 뭐? 춘희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간 벌어들인 돈의 기록입니다. 총 10,000냥. 어머님께서 받아가신 돈 6,000냥. 제가 받은 돈 4,000냥. 원래 반반이어야 하는데 어머님께서 더 가져가셨지요? 그래서 제가 한양관청에 소송을 냈습니다. 내일 관원이 오셔서 장부를 확인하실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머님, 제가 바보 같았습니까? 저는 약방집 딸로 태어나 10살부터 약재를 만졌습니다. 이 집 3년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저는 날짜별로 다 기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숨겨둔 은자도 정확히 세어봤고요. 시어머니는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춘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춘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예. 앞으로 이 약방은 제 이름으로 합니다. 수입의 절반은 제가 가져가고 절반은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춘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동업자로 대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12첩 반상도 차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약을 짓는 의원이지 부엌대기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다 들어주마. 그날 밤 춘희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참고 또 참았던 3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춘희는 약재를 배웠고 돈을 모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춘희가 이길까요? 시어머니가 이길까요? 예상 댓글 부탁드려요. 참는 것도 힘이구나. 춘희는 빙그레 웃으며 약탕기에 불을 지폈지요. 이젠 자신을 위한 약을 지을 차례였습니다. 약방은 춘희의 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지요. 회춘당, 춘희 의원. 시어머니는 이제 약재 손질만 하고 춘희가 모든 손님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지요.
약방집 며느리가 대단하다더라. 내 15년 묵은 병을 하루 만에 낫게 했다니까. 손님이 폭증했고 하루 매출이 은자 30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서방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과거 공부한답시고 1년에 한 번씩만 집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박서방이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박서방은 깜짝 놀랐지요. 약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새 간판, 새 약장, 새 건물. 어머니, 이게 대체...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병환이신지요? 박서방이 고개를 돌리자 한복 대신 깔끔한 의원복을 입은 춘희가 서 있었지요. 춘희? 아, 서방님이셨군요. 1년 만입니다. 춘희는 담담하게 인사하고는 다시 손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할머님, 이 약재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일주일이면 무릎 통증이 싱하고 사라질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할머니가 은자 5냥을 내밀자 춘희는 정중히 받아들고 장부에 기록했지요. 박서방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내 아내? 그날 저녁 박서방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지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춘희가 약방을, 의원복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춘희가 이 집을 일으켜 세웠다. 너는 한양에서 3년간 과거 공부한다며 낙방만 거듭했지만 춘희는 3년간 이 약방을 고을 최고로 만들었단다.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지요. 그날 밤 박서방은 춘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춘희, 내가 들어가도 되겠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박서방이 들어가자 춘희는 책을 보고 있었지요. 동의보감. 박서방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춘희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춘희,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너무 몰라봤소. 춘희는 책을 덮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엇이오? 서방님은 3년간 과거 공부를 하셨는데 왜 계속 낙방하셨을까요? 박서방은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건 제가 알아봤습니다. 서방님은 한양에서 과거 공부가 아니라 기방 출입을 하셨더군요. 박서방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한양 양령시에 가면 소문 다 들립니다. 박서방이라는 양반이 기생 월선이와 붙어 산다고요. 박서방은 무릎을 꿇었지요. 춘희 정말 미안하오. 춘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서방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저는 이 약방으로 한 달에 500냥을 법니다. 서방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서방님도 편하게 사십시오. 한양에서든 어디든요. 박서방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춘희, 제발 나를 용서해 주오. 내가 정말 잘못했소. 지금까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때 춘희가 말했지요. 용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예. 앞으로 서방님은 이 약방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일을? 예. 약재 나르기, 손님 안내하기, 청소하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1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박서방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약방 청소, 오전 6시 약탕기 불 지피기, 오전 9시 손님 안내, 오후 2시 약재 나르기. 꼭 3년 전 춘희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박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약방을 닫고 손님들을 정성껏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춘희가 보는 의서를 옆에서 함께 읽기 시작했지요. 춘희, 이 약재는 어떻게 쓰는 거요? 이건 당귀입니다. 여인네 혈기에 좋지요. 오호, 그럼 이건 천궁입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에 씁니다. 박서방은 신기했습니다. 과거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박서방이 춘희에게 물었지요. 춘희, 내가 이제 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소? 춘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하오? 평생이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평생 하겠소. 그날 밤 춘희는 박서방을 처음으로 자기 방에 들였습니다. 서방님 들어오세요. 춘희? 저도 이젠 서방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흘렸지요. 3년 반 만에 아내가 자신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불이야, 약방의 불이야. 춘희와 박서방이 뛰어나가자 약방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어머, 저건 약장 쪽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물을 끼얹으려 하자 춘희가 소리쳤지요. 안 됩니다. 저 안에 유황이 있어요. 물을 부으면 폭발합니다. 그럼 어쩌면 춘희는 주저없이 약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춘희, 안 돼. 박서방이 뒤따라 들어가자 춘희는 이미 불길 속에서 약재 항아리를 꺼내고 있었지요. 춘희, 나와. 위험해. 안 됩니다. 이건 할머니 약재예요. 내일 드셔야 하는데. 그 순간 천장 대들보가 타들어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쿠르릉. 춘희. 박서방은 춘희를 덮쳐 몸으로 막았지요. 쾅! 대들보가 박서방의 등을 내리쳤고 두 사람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불 꺼. 어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물을 부어 불을 껐고 춘희와 박서방을 겨우 끌어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춘희가 박서방을 흔들자 박서방이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춘희, 다 다쳤소?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은요? 나도 괜찮소. 하지만 박서방의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박서방을 안았지요. 바보, 왜 그러셨어요? 약재 따윈 다시 구하면 되는데. 박서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희, 당신이 할머니 위에 목숨 걸 때 나는 처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소.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소. 춘희는 박서방을 꼭 껴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보. 그날 밤 춘희는 밤새 박서방의 상처를 치료했지요. 당기로 피를 돋우고 천궁으로 통증을 막고 녹용으로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박서방이 눈을 떴습니다. 춘희, 서방님. 춘희가 달려가자 박서방은 손을 뻗어 춘희의 손을 잡았지요. 춘희, 고맙소. 무슨 말씀을.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원래 좋은 분이었어요. 그저 길을 잃으셨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반 만에 진짜 부부가 된 순간이었지요. 와, 시원하지 않나요? 시원하면 시원 댓글. 1년이 또 흘렀습니다. 회춘당은 이제 고을 최고의 약방이 되었고 춘희와 박서방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지요.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춘희야, 오늘 손님 많았지? 이거 내가 만든 송편이다. 너희들 먹어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을.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진작 망했을 게다. 그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 밥을 먹는데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춘희,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그때 불이 난 날 밤 당신은 왜 약재를 구하러 들어간 거요? 목숨을 걸 정도로. 춘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그 약재는 김할머니 것이었어요. 김할머니? 예. 남편 잃고 자식 잃고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요. 할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 늙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잖아요. 그 약을 드시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실 텐데 그걸 생각하니 발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박서방은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춘희 당신은 서방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를 구하려고 몸을 던지셨잖아요. 박서방은 춘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지요? 맞아요, 바보들이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지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춘희가 나가보니 한양에서 온 관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원님께 임금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예. 한양에서 의녀를 뽑는데 춘희 의원의 소문을 듣고 임금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박서방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나왔지요. 임금님이? 관원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춘희 의원은 왕실 의녀로 임명하노라. 춘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황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한양? 궁궐?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약방이 좋아. 춘희는 고개를 들고 관원에게 말했습니다. 감사오나 신첩은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박서방과 시어머니가 기절할 뻔했지요. 임금님의 명을 거역하겠다고? 하지만 춘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신첩은 이곳 백성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한양엔 훌륭한 의원이 많지만 이곳엔 의원이 저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임금님께 그리 아뢰겠습니다. 관원이 돌아가고 박서방이 춘희를 꼭 안았습니다. 춘희 당신은 정말 서방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간 저를 무시하던 분이 이제는 제 곁을 지키시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 변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춘희는 약방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반 며느리에서 의원으로 천대받던 여자에서 고을 최고의원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춘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와, 시원하지 않나요? 시원하면 시원 댓글. 춘희, 박서방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뭘 생각하오? 아무것도요. 그냥 행복해서요. 나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춘희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엇이오? 앞으로 우리 딸이 태어나면 절대로 며느리로 키우지 말아요. 사람으로 키워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도요? 예. 아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박서방은 춘희를 꼭 안으며 약속했지요. 꼭 그렇게 하겠소. 그날 밤 약방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춘희가 내일 쓸 약을 끓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옆에서 박서방이 함께 불을 지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가 약재를 손질하며 웃고 있었지요. 우리 집이 이제야 집다운 집이 됐구나. 여러분의 경험담도 궁금해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회춘당에서 흘러나오던 따뜻한 약 냄새를,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를. 그건 단순한 약방이 아니라 진짜 사람 사는 집이었습니다. 춘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 춘희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딸들에게는 약 짓는 법을, 아들들에게는 사람 대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춘희가 남긴 말 한마디는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약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참고 또 참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춘희를 기억하십시오.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춘희는 3년을 참았지만 그 시간 동안 무기를 벌었습니다. 약재 지식이라는 무기, 돈이라는 무기,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 당당함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춘희처럼 당당히 일어설 날이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약 냄새 가득한 회춘당에서는 춘희와 박서방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 미소 가득한 얼굴로. 이런 며느리 멋지지 않나요? 멋져 댓글 부탁드려요. 참는 것도 힘이지만 나를 지키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